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운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이제 끝나고 며칠 있으면 12월로 접어들죠. 신년 운세를 해야 되지만 당장 내년에 신축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운을 보시기 전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을 봐야 될지에 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는 매우 복잡해서 수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학문이에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한 이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상식도 갖추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경자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명리학의 범주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명리학은 개인의 운명을 위주로 보는 거지만, 개인의 운명이란 결국은 국가의 국운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리 개인의 운명이 좋다고 한들 그 운명이,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는 지자체,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 개인은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주 작은 초계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해도 명리학의 이론이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그 이론의 토대 위에서 바뀐 우리들의 생활상과 연결해서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자칫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는 이론자 핵심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흐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전부를 읽어내는 것을 명리라고 해서 명학이라고도 하죠. 이를 운명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운명학이란 인생 전체를 논하는 학문이에요. 때로는 점학처럼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 운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실제로 명리학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명리학은 점학이 아니고 명학이다. 운과 명을 따로 보는, 따로 있는 것을 합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명학은 먼저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주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월일시라는 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궁마다 내력이 따로 있는데, 궁에 대한 내력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통변의 다양화를 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주를 공부하면은 궁으로 연은 무엇이고 월은 무엇이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겠죠. 조금 진도가 나가면, 조금 고급자들이 된다면은 이제 지지를 볼 때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그 명주의, 그 일간이라는 명주의 심리적 상태도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지지의 합충 변화,
통해서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아야 되겠죠. 또 대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대운 환경에서 사주가 조화롭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참고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려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손님을 앞에 놓고 상담을 시작할 때는 사주를 적으면서 이런 것들을 1, 2분 안에 7, 80% 파악이 끝나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볼 때는 먼저 이제 오행의 상승상극을 통해서 나타나는 각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변화를 보는 것은 사실은 사주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을 볼 때도 사주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1년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용신과 희귀신의 배합을 통해서 업무적 합성이라든가 능력의 정도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 중에서 계절로 나누어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글과 말을 배우는 능력, 두 번째 말과 글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를 만드는 능력, 도구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이 있는데요. 육신은 이제 일간의 범주죠. 이 일간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응 능력, 이걸 이제 보기 위함이에요. 특히 사회적 인간관계와 가족적 인간관계로 나누게 되는데, 대개 사회적 인간관계를 육신이라고 하고요, 가족적 인간관계를 육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것을 육친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육신에서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도, 그리고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도 등이 육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흔히 재관 쌍미라고 해서 재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격국.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직업적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신적인 향방을 보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귀한 인물로 남고자 하는 정신적 향방, 즉 의지라는 것이 있고 정신이 담겼는데, 대개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격국이라는 것은 좀 허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격국이 그런 사람들한테도 격국이 다 살아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있지만 오행과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면에서 격국은 좀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격국을 부정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생존에 의해서 격국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격국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의 구성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간지학이죠. 천간과 지지예요. 그러면 간지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 간지 속에 타고난 것 말고 후천적으로 중화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를 맞추면 생존이든 생활이든
자기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왕세강약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중화를 맞추는 방법인데요. 왕세강약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왕상휴수사라는 것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 이제 근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돕는다는 것으로 생리해주는 환경을 말해요. 그리고 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환경. 가령 간목이면 인묘진에 와 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 되고요. 휴라고 하는 것은 사홈이에요. 그리고 또 수라는 것이 있는데, 수라는 것은 이제 간목일간을 예를 들면은 진술충미를 뜻하죠. 이거는 이제 갖추어진 틀 안에 자신을 가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사라는 것은 신유수를 말하죠. 일간을 상극하는 환경을 말하죠. 이걸 모두 다 이제 이 왕상휴수사라는 것은 지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의 조건을 따지는 왕세강약의 기초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왕상휴수사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를 보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40이 먹었으면 어떠한 환경으로 와서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 내가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상휴수사를 본 다음에는 왕세라는 게 있어요. 왕세. 이거는 상생을 말해요. 간목이 왕이 되려면 임계수가 간목을 생겨주면 왕이라고 하죠. 쇠라고 하는 것은 병정화예요. 간목이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고요. 쇠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에서 왕은 없고 쇠만 있으면, 배우지 않고 쓰기만 했으니까 나중에 탈진이 되겠죠. 다 닳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따질 때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강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이 세다, 굳세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약자가 이렇게 활이 날아가다가, 화살이 날아가다가 힘이 없어서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약자를 상징하죠. 그렇지만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맞출 때까지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서 명중을 시키는 걸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은 세력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약이라는 것은 세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간목이 강이라면 상극을 해야 되니까 무기토를 얻은 걸 말하죠. 약이라는 것은 경신금을 보면은 간목이 상극을 당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금을 보면은 간목의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어디엔가 소속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천간으로 왕세강약을 따지는 방법은 상생상극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지지의 왕상휴수사를 통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운에 따라서 용도가 변화가 되죠. 가령 간목이 갑인으로 왕하다. 그러면 왕하니까 내가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운명으로 타고났는데, 운이 이제 사오미를 간다. 그러면 휴라고 하는 운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기보다가는
나를 보호해 주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운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운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데 명리학에서는 그 바뀐 용도를 왕세강약인 왕상휴수사와 왕세 그리고 강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왕세강약과 운에서의 변화를 보면은 사주의 왕세강약과 운의 왕세강약이 어떻게 다르냐예요. 대운이라는 것은 흔히 살아가면서 각 개인이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활용할 것이 있으면 활용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대운이 자기 사주에서 출발하죠. 월지에서 출발하잖아요. 세운은 어때요? 자기 사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기를 대운은 지주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대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내 사주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고요.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행마다 대운에서 어떤 작용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가령 간목이 자축이다. 난 자축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변화하고 인묘월령이 되었을 때는 어떤 용도로 변화하고 묘진월로 갔으면 어떻게 사오대운으로 갔으면 어떤 용도로 변화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신의 재능 변천을 보는 것이에요. 인묘월에 간목 당령을 연구하는데 만약에 운이 순행을 하면은 인묘월령에 태어났으니까 묘진 사오 오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대운 변화에서 나를 어떻게 계량해서 사용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대운을 보는 거예요. 다음에 세운이라는 것은 대운에서 배우고 활용한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생존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운이죠. 내 사주에서 타고난 것을 대운에서 배우고 익혀서 세운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력에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은 사람을 만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생을 통해서 사람들과 배울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요. 설화를 통해서, 설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생해주는 걸 설화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존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5가지로 연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화와 설화, 재화와 합화, 그리고 토의 문제를 연운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생존력을 영위해 나가느냐를 보는 것이죠. 사실 가장 어려운 과정이 대운과 세운 보는 법이에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대운과 세운이죠. 사주랑 이제 타고난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15분이면 운명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 변한 값을 가지고 올해를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타고날 때
내가 가지고 타고난 사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운에서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값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이 대운이고, 그 변화값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세운이다. 다시 말할게요. 변화값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이 대운이고, 그 변화값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세운이다. 사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말이죠. 발전은 못 고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운명은 15분 안에 바뀌어요. 물론 1년 6개월 만에 15년 만에 바뀔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태보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발전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명리학은 태보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 아니고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진화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바뀐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세 강약에 따라서 환경이 어떤지 왕상휴수사를 통해서 보고요. 자신의 경쟁력은 어떤지 왕세와 강약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나의 환경이 어떤지 왕상휴수사, 자기 재능의 정도라든가 혈기왕성함의 정도 또는 나의 추진력이나 나의 기운이 어떤지 보는 것은 왕세, 자신의 경쟁 관계를 보는 것은 강약이에요.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왕상휴수사,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은 왕세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은 어떤지 보는 것은 강약이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이 힘드니까 포태법을 적용해서 왕하면 좋고 약하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체라는 것이 있어요. 체가 원만하지 못하면, 체와 용이라는 게 있는데, 체가 원만하지 못하면 운에서 아무리 왕이 들어와도, 왕한 기운이 들어와도 기가 크게 형성되지 않으므로 징크스에 의해서 추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강은 좋고 약이 나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강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자신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직업 관리를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가 더 좋죠. 남이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체가 원만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을 싫어해요. 공무원들은 직업 관리를 나라에서 해주죠. 경제 관리도 나라에서 해주고 자식 관리도 나라에서 해주지만, 체가 원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직업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돈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자식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몸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에 포함되어서 그 시스템이 나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약인데, 왕하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쇠가 있어서 배운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왕이라는 것은 현약과 같고요. 쇠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은퇴한 왕과 같다. 경험 많은 노련한 어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세가 같이 있고 강약이 고르게 있어야 사주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왕상휴수사라고 하는 환경도 고르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직업도 주고 먹여주는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왕세 강력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것이 어려운 것은 인식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죠.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쇠인 것 같기도 하죠. 왕이면 왕, 쇠면 쇠, 이거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로 결정하면 안 돼요. 둘이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활용하고 해야죠. 대운이라는 것을 한난조습이라는 이렇게 돌려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난조습적 관점에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간다가 대운이에요. 그러면 그 대운 속에서 음양의 기운인 한난조습이 가장 많이 배합이 되어 있어요. 대개 한난조습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하니 이러한 것들을 대개 지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운이 왔네, 여름운이 왔네라고 하잖아요. 여름은 사오미가 다 여름이라고 하지만 사라는 여름, 오라는 여름, 미라는 여름이 환경에서 해야 될 용도가 다 달라요. 또 일간에 따라서도 각기 해야 할 일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대운의 천간은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해야 될 일이나 의무나 권리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은 지지로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천간으로 본다고 하는데, 천간과 지지를 따로 떼어서 논하지 말고 5년씩 따로 떼어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10년씩을 하나로 보시면 돼요. 대운에서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운은 인생에 미치는 사건과 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근본 바탕이 되는 환경이 바로 대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바뀔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을 말하죠. 그 천간과 지지를 따로 보면 되는데, 대운은 태양을 도는 지구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연운은 태양을 도는 목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연운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들의 삶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사건과 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행으로 능력을 발휘하거나 육신으로 대인관계를 구성해서 재관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연운에 들어있어요. 연운을 볼 때 월운이라는 것이 있죠. 월운. 그 사주에서 월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주에서 월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해 연운에서 그 월운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사주가 월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해 연운이 그 해 월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운이라는 것은 목성의 운행에 따라서 변화되는 지구의 모양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운 속에는 계절의 변화가 담겨 있죠. 계절의 변화 속에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연운이 만들어준 영향이 어느 달에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 월운이에요. 지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구의 변화를 준 모양이 연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운을 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걸 이제 사건과 사고를 본다라고 하죠. 상생상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상생상극을 통해서 중화가 맞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도 되겠지만 중화가 맞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기는 하되 성취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화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화극제를 참조하시면 돼요. 연운을 볼 때는 그 연운에 따라서 육신별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육신은 재관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재관 중에서 특히 관을 기준해서 그의 연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관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살피는 것이 그 연운의 향방이에요. 물론 생화극제를 오행으로 보고 육신으로는 관운의 형태를 보고 그렇게 이제 연운을 보는 것인데 육신으로 볼 때는 관의 동태와 재의 동태를 살펴라. 육신으로 일간의 안정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관의 안정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라면 남편이나 가정의 안전을 보는 것이 관의 안전을 보는 것이죠. 남자라면 내 주변의 역할이나 조직의 역할을 보는 것이 관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조직이 있죠. 가정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안정이 곧 나의 안정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안정이 전부가 아니라 회사가 잘못되면 자신의 안정도 잘못되죠. 그리고 설령 자기가 명령권이나 결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명령권자,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하죠. 이런 최종 결정권자나 최종 결재권자 또는 어른의 입김이나 말 한마디로 수명을 달리하거나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양을 살피는 것이 육신을 보는 것이니까 관의 향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육신으로 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일간이 신태왕이에요. 일간이 신태왕하면 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주변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변에서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간이 신태약하면 일간이 신태약한 것과 신태왕한 것이 똑같은 품질이에요. 상대를 무시했거나 신태왕, 상대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신태약,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먼저 연운을 보기 이전에 여기까지라도 숙지를 한 후에 연운을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은 먼저 신축년 운세를 음양오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